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그런 보장 없이 그냥 땅만 팔아먹었다. 유성복합터미널은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자, 이 추석 맞아서 우리 지역의 경제통정치인 두 분을 모시고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선 정국교 전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남충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남 박사님은 고향이 대전이시니까 뭐 어디 가실 데 없죠? 명절 때? 저기 어머님이 천안에 계셔서 하루 갔다 와야 돼요. 어머님 갔다 오시는구만요. 모시고 와야죠. 아, 그러시죠. 우선은 우리 유성복합터미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문제 있죠. 지금 어제까지 그래도 땅값이 총 600억 중에서 10% 이자 그러니까 뭐죠? 계약금 빼고 나머지가 들어왔습니다. 완납을 했습니다. 네, 완납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불안한 감. 네네. 땅값 내는 것이 이 사업이 이제 앞으로 잘 진행되겠구나, 그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금융사가 예. 이 사업성을 이렇게 보고 이거 사업 되겠구나. 자, 6천억, 7천억, 8천억 내가 이렇게 마련해서 이렇게 투자할게. 그래서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소위 말하는 PF? PF. 예. PF를 해줄게라고 확약 받고 그 PF 뭐 8천억, 7천억 중에서 그 중에서 자 우선 땅값 내. 그래서 600을 줘서 600을 땅값을 냈다면은 이 사업이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아, 네. 투자금이 확보가 됐으니까. 그런데 사업비 전액이. 그렇죠. 지금 뉴스를 보면은 예. 여기 프로젝트를 시행사의 네.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아직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다. 그렇다면 네. 그 600억을 어디서 마련해서 이 사람이 냈을까? 무슨 뭐 급전을 꽂던가 뭐 제2금융권이나 뭐 증권사에서 돈을 꽂겠죠. 그럼 그 돈을 왜 빌려줍니까? 토지를 담보로 넣지요. 지금 뭐 사용권이지만은 네. 그것도 담보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땅값만 냈단 말이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안 되고. 예. 그럼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대전시와 도시공사에서는 자기 땅, 우리 대전시 땅 그냥 팔아먹고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럼 그 후에 뭐로 관리하느냐? 예. 뭐 건축법이나 뭐 그런 걸로 할 수 있겠지만은, 네. 만약 극단적으로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이 이거 내 땅 됐어요. 우선 사용권은 넘어갔으니까는. 네. 내 땅 됐어요. 그러면 이거 뭐 짧게 잘라가지고 뭐 프레미엄 먹고 딴 사람한테 팔고 그냥 갈 수도 있고. 이거 지금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그런 보장 없이 그냥 땅만 팔아먹었다. 그러진 않겠지만은. 예, 이거는 그렇지. 극단적으로 보면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이런 건 조심해야죠. 근데 이렇게 버렸으니까 참 사업자가 이제 그 개발 사업자가 어떤 그 준비를 돼 있는지 이제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네. 뭐 된다, 실패할 거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좀 너무 이르죠. 그렇죠. 있을 수도 있겠으나 네. 기본적으로 현재 복합터미널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수익성이 있을 것이냐. 예. 그냥 말하자면 이제 오피스텔을 줘서 다 팔릴 것이냐. 그 어떤 상가 건물들이 분양이나 판매가 될 것이냐. 이것들이 결국 이제 고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할 텐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과정을 살펴보면 유성복합터미널은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예컨대 원래 계획이 잡혔을 때는 그 사이언스 파크나 네. 또는 말하자면 신세계 사이언스 파크 또 현대 아울렛 그리고 현재 유성 시내에 10,000평짜리 아울렛이 또 계획이 되고 있어요. 아, 지금 있어요. 예. 네. 우리 지역 자본에 들어가 그렇지. 있는 거 있어요. 예. 그런 그 원래 유성복합터미널 계획 당시에 없던 대규모 판매 시설이 대형 판매 시설이 생겼는데 예. 과연 그쪽에 판매 시설이 유지가 될 것이냐.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시공사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은 뭐든지 가지고 와라.
뭐 당초 계획 다 무시하고. 예. 그래서 오피스텔 짓겠다. 그래서 오케이, 이제 그것도 그게 좋다. 나온 거구만요. 근데 예. 문제는 유성 관광 특구가 지금 알다시피 주상복합 다 바뀌었지 오피스텔 엄청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현재 예. 그동안 그 분양을 했던 오피스텔도 분양이 안 된 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오피스텔에서 분양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런 개발 사업들은 전에 이제 남수 위원장님도 여러분 뭐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발 사업자가 자본력이 없으면 이걸 시공하는 시공업자가 준공 보증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책임준공. 책임준공.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PF를 안 해줘요 요즘엔. 그리고 국내에서 저 회사가 준공 보증을 하면은 해주겠다고 하는 건설사가 5개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추 위원장님 뭐 아까도 모두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수익성 확보 그리고 책임 준공을 하는 업체의 선정 네. 또 그리고 그거에 맞춘 에쿼티 펀드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누가 해줄 것이냐라는 문제는 그것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유성복합터미널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봐야죠. 거기다가 예. 지금 책임준공을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신탁회사에서 이 책임준공까지 시면 시공사가 이제 시공이 오르니까 값이 그러니까 신탁회사에서 그 만약 저기서 준공 전에 저 시공사 도망가면 이 우리 신탁회사가 끝까지 책임지고 할게 또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뭘 말인지 난 모르겠지만은 예. 근데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예. 사전 분양 그 이용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 지금 뭐 저한테도 어떻게 전화번호 알았는지 뭐 사라고 자꾸 와요 문자가. 지금 그거는 불법이죠. 아 그런가요? 소비자 보호에서 준공 저기 착공 승인이 나고 이거 이제 됐구나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이로구나. 그 다음에 이 준공 저 착공 다음에 분양 승인을 신청을 하죠. 그래서 딱 판단해서 소비자가 이거 사기당할 염려가 없구나. 그럼 이제 유성구청에서 분양 승인을 해줘요. 그럼 그때서 공개적으로 언론에다 저 분양 공고를 내고 개인한테 이렇게 하면 또 그 불법이에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게 분양의 순서인데 네. 지금 그런 순서가 안 되고 그냥 막 사전 분양을 한다면은 이건 불법이죠. 지금 예를 들면 이 불법 분양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뭐 여기인데 지금 모르겠지만 딴 곳의 예를 보면요. 주로 누구겠습니까? 은퇴한 분들. 그렇지 또. 은퇴한 분들이 저 은퇴 자금 어수룩해가지고 그냥 집어넣었다가는 이게 완전히 그냥 막 날아가고 뭐 그런. 지금 제일 피해 볼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불법으로 이거 엄히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 경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땅만 덜컥 넘기고 그냥 돈 받고 끝나버린다. 야, 일단 이럴 수는 없다고 보는데. 시민들을 위한다면. 그러면은 이 대전시가 이런 거를 잘 모르는가 이게? 이런 PF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우리 정현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대전시나 도시공사가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벌써 3번이나 좌초됐죠. 그리고 이번 4번째도 또 뭐 처음에 롯데 그게 이제 무너지고 제2협상 대상자랑 하고 현대가 한다고 그랬죠. 뭐 이런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도 욕을 먹으니까 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강박관념 때문에 빨리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러는 것이 그 이유 말고는 난 없어요. 이렇게 불안하게 대전시가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도시공사나 대전시가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 부족도 있지. 민간업체를 해서 이게 분양 보증, 뭐 준공 보증,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리고 이 사업이 이런 사업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떤 준비를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점심 때 아까 저 누구를 만났었는데 왜 갑천 우한도로 있잖아요. 있죠. 교통 지금 뭐 얼마씩 내고 다니는 거. 그 사업비가 한 1,600억이 들었다는데 대전시가 그걸 사업비를 보증을 섰답니다. 원래 그 사업을 했던 사람은
돈이 60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0억 가지고 1,600억짜리를 했는데 예. 돈 어디서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걸 대전시에서 보증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증도 그 우발채무인데 그 쓰임받아야 되는데. 통보증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앞에 어떤 시장이 해놓고 그 다음 시장이 이제 그걸 좀 어떻게 보증을 빼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못 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800원씩 내고 다니는 그거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뭐 서울 그 우면산 도로에서 맥커리가 그 공사비 뭐 이렇게 비싸게 잡아가지고 뭐 통행료 비싸게 받았다가 결국 뭐 서울시가 다운시키고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만약 그거 사고 터지면 명백한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런 일들은. 그래서 대전시 공무원들이 공부가 안 됐거나 굉장히 무모하구나. 이런 그 예. 개발 사업이요. 예. 내가 저 센텀시티 만들 때 예. 보면은 5년 동안 각종 소송 같은 걸 12번을 거쳤어요. 그거 할 거 마무리할 때까지. 예. 뭐 물론 다 이겼는데 예.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아주 그 보수적으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또 이 시민들 피해가 간다고요. 저는. 우리가 이제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예. 그 대기업 말하자면 브랜드나 그 브랜드 밸류가 있거나 명성이 있는 대기업을 보통 끼어갖고 하고 보통 하고 있는 이유는 안정성이 안 났어요. 그쪽에 설마 저 사람들이 무슨 뭐 이상한 짓거리 하지 않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시행사나 소규모의 어떤 뭐 개발을 주로 하는 시행사들하고 할 때는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좀 철저히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리스크 관리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구만 지금. 그렇지. 경험이 없거나 그렇지. 예. 공부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요. 예.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2번 실패, 3번 실패하니까는 급하지, 거기에 대한 마음이. 강박관념이 있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해내고 싶어 한단 말이야. 거기에 덜커덕 걸리면은 되리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말하자면 뭐 도시공사나 대전시가 쫓기는 입장이면 예. 들어줄 수밖에 없죠. 워낙 그쪽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면 이제 덜컥 발목이 잡히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개발은 개발돼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위험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철저한 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못하지만은 대전시나 도시공사 이런 공공기관으로부터 뭘 저런 거를 땅을 구하고 하면은 사업을 사업을 같이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이 PF가 잘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무스무하게 돼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게 어려워졌는가 봐요. 아니요, 저 사업은 조사업이 좀 어려운 저 건가 사업이 저게? 지금까지 일관 말하자면 뭐 공고를 하고 앞에 있는 사업자들이 한 3번씩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익성이 없다. 그렇지 하긴 말하자면 안 되니까는. 이 사업에서 돈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큰 업체들이 들어왔다가 보니까 돈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포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두 업체가 들어왔어요. 이제 좀 소규모 뭐 그것도 좀 작은 업체들이. 작은 업체들이. 예. 근데 궁금한 게 뭐냐면 앞에서 전부 수익성이 없다고 봤는데 저분들은 어떻게 수익성을 확보를 했다는 것인지 그게 이제 앞에하고 비교를 하면 그전에는 말하자면 오피스텔 이런 거 허락을 안 해줬는데 그렇죠. 없었지. 오피스텔을 허락을 해준 걸로 수익성 확보가 됐느냐 그건 또 별개입니다.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굉장히 엄격합니다. 예, 근데 그 아이파크 있잖아요. 예. 아이파크. 뭐 200 몇십 대 1 뭐 엄청나게 분양이 됐었잖아요. 예. 거기도 그 유토 개발이 큰 돈을 사실 뭐 외화 내변이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별거 뭐 못 벌은 이유가 현대산업개발이 준공보증을 해주지 않았으면 거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안 해줬어요. 아 거기서 보증을 해주니까는.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은 굉장히 많이 벌었지.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하면 현대산업개발이 준공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파크가 땅을 설사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안 해주니까. 그래서 아이파크 같이 정말 엄청나게 사람이 몰려서 수익성이 확보가 되는 사업도 준공보증 없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안 됐는데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서 시공사가 내가 이거 준공보증하고 하겠다
하는 시공사가 과연 나와 줄 것이냐. 그게 일단 관건이고 그 시공사를 믿고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줄 것이냐. 이제 이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 이거 지금 그 남 위원장님 아주 정확한 지적하셨어요. 그 큰 허들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 이런 걸 하려면요, 애시당초 구조를 다시 짜야 돼요. 이 사업성이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기업들이 막 덤벼들지 않는다. 근데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것도 도시공사가 이런 그 특수목적법을 만들잖아요, 항상씩. 여기에 뭐 주식을 투자하건 뭐 땅을 대납하건, 이거는 이제 뭐 공기업도 하나 만드는 거니까 승인은 받아야 되겠지만 감사나 이런 걸 들어갈 수 있죠.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거기에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전문가들을 이렇게 사장으로도 안 키고 여기 직원으로도 보내고, 그래서 또 여기 민간 투자도 받아야겠죠. 여기 지역에 지역에 뭐 저 건설회사랄지 지분 투자 받아서, 그럼 이게 이제 소위 제3섹터라고 그러잖아요. 제1섹터는 정부가 제2섹터는 민간 둘이 합작해서 하는 게 제3섹터식으로 해가지고 뭐 중간되면 어느 정도 세금 넣더라도, 그러고 요번에 여기서는 상가 같은 걸 그냥 분양 팔아치고 떠나요. 난 그래서 안 된다고 봐요. 요즘 추세도 그러지 않아. 이 업체가 이게 공영 개발이 된다면 상가를 분양하지 않고 소유를 다 해. 임대만 줘요. 소위 말하면. 그러면 내가 이 상가의 주인이니까 열심히 뭐 저 축제도 뭐 불러드리고 뭐 거리 뭐 그런 것도 불러 막 활성화 그냥 노력을 얼마나 하겠어요. 당연히 막 활성화하고 업체의 선정도 당장 뭐 돈 버는 뭐 저 그게 아니라 집객력 높은 걸로 했어가지고 구하고 막 활성화 시키고 해서 차라리 거기서 돈을 버든지,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구태연하게 한다면은 이게 내가 지난번에 우리 김재혁 부시장님한테 뭐 방송으로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남들 다 김재혁이 안 된다고 씹을 때 내가 방해 주면서 우리 남 위원장님 찾아가서 좀 내가 배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안 왔어요? 그래서 그저 기자회견에 공개적으로 남충 얘기를 했어요? 뭐 만난다고 거기 기자회견 얘기하셨다면서. 난 만나도 좋다고 그랬지. 근데 아직 뭐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쉬운 건 이런 거지. 이제 대전시나 좀 유성구가 그 발상이 좀 이렇게 말하자면, 물론 이제 민간 기업들처럼 어떤 창의적인 발상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유성복합터미널은 경쟁이 별로 없는데 장대 그 비지구 개발은 지금 막 그 시공사들이 그거 따려고 지금 난리가. 거기 저기 장터 거기요. 재개발. 예. 근데 그걸 지켜보면서 이쪽은 수익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이쪽은 수익성이 좀 떨어져. 그렇지, 연기하면 되겠네. 이거 두 개를 패키지로 처음부터 패키지로 했었으면 어차피 그 전체를 말하자면 도시계획을 세울 때 좀 넓게, 그래 이쪽에 공용터미널하고 여기 뭐하고 막 예컨대 거기에 지금 판매실을 다 줬어요. 그럼 여기 장대 비지구 개발 잔뜩 여기다 또 상가를 줬다고 봐봐. 또 들어가겠죠. 그럼 또 서로 상충되잖아. 그럼 예컨대 그리고 복합터미널에 무슨 대형 마트를 했다고 해. 그래서 유성장터에 있는 그 유성장터 상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지.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계획을 너무 좁혀서 잡았어. 패키징 전략 좋네. 그 저기 그 차기 그 도시공사 사장으로 뭐 연락 저요? 그럴 일이 거의 없을까 봐. 나 잘하겠네. 나는 있어도 잘릴 뿐인데. 자, 근데 사실 유성 그 장터는요, 그 중에 땅의 3분의 1이 대전시 땅입니다. 그 땅이.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패키지 가능하다는 거지. 오히려 더 잘 만들고 효율적이고 서로 간에 보완도 되고 그 두 개는 한 패키지로 개발이 됐어야지. 잘못하면 이제 두 군데 경쟁돼 버려 이제. 그거 아주 좋은 전략이네. 자, 우선 이 오늘 유성복합터미널 진짜 관련되시는 분들 꼭 들어야 될 거 짚어줬다는 거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